네, 정태근 팀장관의 이제 시장 대비 개장 네. 준비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는 어떻게 또 설정을 해오셨나요? 만기일 이후에 주춤해지는 증시.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1월 1일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뭐 시장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어진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게 또 변화가 생길 것인가, 바이러스처럼 또 변이가 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그 현상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을 매수하게 되면서 계속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네. 금융투자 섹터가 차익 거래성 매수를 또 하게 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중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제 막판에 건설주까지 매기가 좀 돌았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변화가 생기면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시선을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만기일 전날인 12월 8일, 12월 9일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매도를 하고 있었고, 좀 줄이든가요? 네,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매도로 전환된 건지 일시적으로 매도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전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프로그램 비차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투자 섹터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 금융투자 섹터까지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된다. 어저께 매도로 전환했잖아요. 대부분 증권사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증권사. 어제 매도로 전환했는데, 금융투자 섹터까지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지금이었던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을 한번 깔아보자라는 거죠. 상승세라는 건 네. 이제 인덱스, 종합 주가 지수 네네. 기준으로 코스피 얘기하죠. 지수로,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어쨌든 일단은 그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 인덱스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인덱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이 종목들, 그리고 거기다가 셀트리온, 좀 전에 말씀하신 건설주까지 바톤 이어받게 되면서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뭐 지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그런데 어저께 이 외국인들이 3천억,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기관이 6천억 넘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보합권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의 상승의 힘이 그만큼 강하게 이끌어서 왔었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 조건 서두에 변화가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깐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이 IT 섹터에 대한 매도를 포함한 시장 전반적인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매도 전환, 프로그램 비자에서 매도 전환이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상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좀 버텨주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꺾일 가능성에 대한 염두 좀 두시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어저께 또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좀 우위를 보이는 현상도 좀 나타났었는데, 이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시장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 수익이 좀 발생이 됐다라면은 조금은 이걸 리스크 관리 이전에,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적어도 수익은 좀 챙기면서 현금은 좀 마련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정 부분의 잉여 현금. 네네, 그렇죠.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죠. 자꾸 시장이 움직이고 눈에 보이면 주문을 자꾸 내게 되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조금 욕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분을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회는 언제든지 네. 오고, 뭐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홍콩은 태풍 때문에 휴장하지만 뭐 그렇게 기회가 항상 있다. 네. 근데 굳이 막 제가 말씀드리고 서둘러가지고. 싶은 게 그거예요. 시장이 일주일 뒤에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진짜 투기적인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 뭐 제가 죽기 전까지도 주식시장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앞으로 기회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수익 내는 분도 많지만, 수익 못 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만 계속해서 누적시켜 가게 된다면 계좌는 분명히 늘어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매매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적인 매매 성향으로 좀 가는데, 어쨌든 현금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어떤 그 기회 요인뿐만 아니라 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까지도 무시는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현금이 있어야 그 기회 비용도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시장도 같이 둔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장 순환의 관점에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그렇죠. 좀 중요한데. 그게 포인트가 중요하죠. 그죠.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종목별 등락 현황.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 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당일날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하락 종목수가 지속이 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락 종목수가 오히려 보이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매도 심리가 오히려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뭐 대형주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승세를 유지했던 게 뭐 물론 상승을 하니까 상승하는 기업의 개수와 하락하는 기업의 개수, 종목 수라고 하는데 뭐 상승할 때는 사실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의외로 상승 종목 수가 적은데도 경우도 있죠. 하락 종목 수가 많은데도 주가 지수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대형주 일부만 막 올라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도요. 개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투자자분들한테 것들. 실제 그 수익률하고는 조금 요원해지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현상이 뚜렷했는데, 뭐 지수 자체는 별 의미 없이 만약에 전환하는 뭐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라고도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연결해 볼까요? 기업도 몇 가지 이렇게 좀 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좀 바로 해도 되나요? 신민영 아나운서 좀 서 있으라 그러죠. 뭐. 기다리라고 전화하면 되니까. 네. 두 번째로 연결해 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시면서 일단은 시장이 만약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되는 전제 조건을 좀 깔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당연히지만 개별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LG화학과 같은 이런 대형주 쪽에서 힘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것도 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은 묻혔던 종목들, 그러니까 소외됐던 섹터들, 그러니까 제약 섹터는 최근에 와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약 섹터 내에서도 뭐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뭐 제네럴 신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코로나에 관련된 이런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쪽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음식료 세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때 이것도 좀 많이 쉬었어요. 네. 그러면은 쉬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다고 좀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봤을 때 음식료 세타 같은 경우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어저께 시장에서 어쨌든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고 일부 IT 종목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박셀바이오 신규 상장돼서 뭐 낯선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모든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무상증자 또 발표한 것 같은데 아마 이따가 또 신민영 아나운서의 뭐 리스트에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가가 올라가면 하여튼 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뭐 섹터들뿐만 아니라 뭐 이제 개별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뭐 제 관심 종목 리스트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농심 같은 종목들, 농심 좀 바닥에 좀 돌아서주고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 이후에 그 상승도 일목 이후에 이틀 동안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왜 봐야 되냐면은 그동안 쉬었던 부분, 그동안 쉬었지만은 이제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 좀 계단식 상승으로 가는 그 초입 구간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상에는 의류주가 왜 이렇게 부각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류는 뭐 속옷 위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비비안이 어찌 보면 여성 속옷용 그 브랜드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비안이 바닥 좀 틀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기서 조금은 확대시켜 보면은 뭐 FNF라든지 뭐 LF라든지 힐라코리아, 힐라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안 되는데, 날씨 관련해서 부각이 될 만한데 부각이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도 의아한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류주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예전에는 추우면은 롱패딩이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롱패딩 브랜드들이 많이 유행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어디는 플리스라고 그러고 어디는 후리스라고 좀 그러는데. 후리스 관련해서는 FNF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힐라홀딩스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키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들어요. 그래서 대명 소노시즌이라든지 그리고 영평 리조트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일테크노스 추천주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일테크노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문우신 재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기업 책임 보호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예 또 합의 도출점이 접점이 안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저거고 또 풀이는 잠시 후에 다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현재 시장에서 관심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 리스트 그리고 또 특징주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신민영 아나운서입니다.